명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신 교수입니다. 소원을 적어보세요. 같은 띠 댓글 기운이 모이면 공명하여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어요. 2025년 9월 소띠 운세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심각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구나라는 허탈감에 빠지지 않으셨나요? 성실하게 일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도 뒤처지는 것 같은 이런 막막한 현실 말입니다. 소띠 여러분이라면 이런 답답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9월은 힘든 날이 계속되지만 딱 3일 안정적인 기운이 있어요. 8일, 16일, 24일입니다. 2025년 9월은 개유월로 소띠에게는 매우 위험한 함정이 도처에 숨어 있는 시기입니다. 축토와 유금이 만나면서 토생금의 구조가 형성되는데 이는 소띠의 에너지가 외부로 계속 빠져나가는 설기 현상을 의미합니다. 2025년 9월 소띠의 운세는 우공이산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어려움에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오히려 큰 성취와 보상이 따라올 달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위기의 시기를 정화의 때라고 하며 올바른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소가 밭을 갈아야 좋은 땅이 되듯 지금의 시련이 더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어려운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구체적이고 검증된 방법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9월 가장 무서운 것은 소띠의 성실함과 묵묵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 견디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 힘이 없어서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거든요. 결국 몸과 마음이 모두 한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더 많은 업무가 맡겨질 수 있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받아들이다가 번아웃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9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는 이런 현상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개수의 기운이 토의 건조함을 적셔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이 마른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듯 지혜롭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확보한다면 오히려 더 큰 생산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소띠는 원래 차분하고 신중한 성향이 있어서 급하게 결과를 내려고 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런 특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를 구분하고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만 에너지를 집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1961년생 분들은 소화불량과 식욕부진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위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속이 쓰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세요. 1973년생 분들은 관절염과 근육통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 어깨 부위에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은 가급적 피하시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1985년생은 만성 피로와 수면 장애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거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97년생은 스트레스성 두통과 목, 어깨 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나 잘못된 베개 사용이 원인일 수 있어요. 1시간마다 목과 어깨를 돌려주는 스트레칭을 하고 베개 높이도 점검해 보세요. 2009년생은 성장기 변화와 학업,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잦은 감기나 알레르기 증상에 주의하시고
충분한 영양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키워주세요. 건강은 잃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작은 증상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낫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직장 생활에서 소띠에게는 매우 힘겨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버텨내느냐에 따라 향후 몇 년간의 직업,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1961년생은 정년 준비나 후계, 구도에서 예상치 못한 복잡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젊은 세대들에게 무시당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973년생은 중간 관리자로서 위아래 사이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의 압박과 부하 직원들의 불만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1985년생은 승진이나 이직을 앞두고 있지만 예상보다 훨씬 험난한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동료들의 견제나 상사의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1997년생은 새로운 직장 적응이나 업무 학습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많이 달라서 실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시작은 어려운 법입니다. 최소 6개월은 꾸준히 노력해 보세요. 2009년생은 진로 선택이나 성적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자신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우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 그리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정적으로 매우 메마른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띠의 내성적인 성격이 관계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달입니다. 1961년생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소통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 바쁜 일상에 치여대와 시간이 부족해지고 점점 마음이 멀어질 수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라는 생각을 버리고 작은 관심과 배려가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1973년생은 가족 관계에서 경제적 부담이나 자녀 교육 문제로 스트레스가 클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려 하다가 지칠 수 있어요. 완벽한 가장,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세요. 1985년생은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권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에 묻혀 로맨스가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모든 연인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1997년생은 연애에서 자신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매력이 없나? 나를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2009년생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우정은 양보다 질입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받기만 기대하지 말고 먼저 베풀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예상됩니다.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1961년생은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가족들과 솔직하게 상황을 상의해 보세요. 1973년생은 자녀 교육비나
주택 관련 대출로 인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때 고금리 대출이나 투자, 유혹에 현혹되지 마세요. 1985년생은 생활비 관리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각종 공과금,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1997년생은 취업이나 독립, 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도 클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리한 아르바이트로 본업에 지장을 주지는 마세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009년생은 용돈 관리를 통해 경제관념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친구들과의 비교 때문에 무리한 소비를 하지 말고 자신의 형편에 맞는 소비 습관을 기르세요. 특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신중한 소비와 계획적인 저축이 필요합니다. 허영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지혜를 발휘하세요. 인간관계에서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인연을 가려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1961년생은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세대 차이나 가치관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이나 경제적 상황의 차이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상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973년생은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나 승진 경쟁으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985년생은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기존 관계에서도 소원해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도 있고 새롭게 가까워지는 관계도 있는 법입니다. 1997년생은 동년배들과의 경쟁에서 위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SNS를 보며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남의 인생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9년생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억지로 인기 있는 그룹에 끼려 하지 말고 나와 잘 맞는 친구들을 찾아보세요.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날은 4일, 12일, 20일, 28일입니다. 건강상 문제나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또는 16일과 24일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구매하면 그나마 괜찮지만 솔직히 이번 달은 투자보다는 절약과 저축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2, 5, 8이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한 달 동안의 주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소중하다. 나도 쉴 권리가 있다를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신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소띠 여러분의 성실함과 끈기가 이번 9월의 시련을 극복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 명리 선생이 만사형통하시를 기원합니다.